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톡톡한 주선생 외전 스윙왕 캐스터 진행을 맡은 전혜경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출연했던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순위를 보다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자, 제 앞에 트로피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 트로피는 주간 누적 수익률이 아니라 월간 누적 수익률 1위를 하신 분께 특별히 드리는 트로피입니다. 저희 방송 운영 앞서서 어떻게 운영 방식 되느냐 하면요. 팍스경제TV의 굿이브닝 주라베 그리고 똑똑한 주선생에 출연하신 모든 전문가님들이 이 대회에 출전하시게 됩니다. 참여 룰 보시면요. 평일 오거래일 집계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전문가님들의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 진입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 호가는 최대 5개 종목이 집계되는 점,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호가는 6호가 이상 제시 시 저희가 인정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또한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간 누적 수익률 5위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바로 빅머니 전문가님이십니다. 머니 플래너가 되어주시는 전문가님이신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32.7%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 머큐리 25%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에서는 SY가 있습니다. 다음 4위 전문가님 보시겠습니다. 바로 슈퍼개미 전문가님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40.6%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 토마토 시스템 17.4%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SY, 흥하 해운이 있습니다. 다음 3위 전문가님 보시겠습니다. 바로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기계처럼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픽하시는 분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69.4%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 토마토 시스템 16.1%, 그 외에서는 애니능률, 드림워스 컴퍼니가 있겠습니다. 다음 2위 전문가님은 바로 빅스 전문가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빅수익, 큰 수익 안겨다 드리는 전문가님이신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90.97%, 최고 수익률 솔리드 29.1%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CU박스, 토마토 시스템이 있겠네요. 바로 대망의 1위 나왔습니다. 바로 1위 전문가님은 제프 전문가님이시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번 주도 1위 하셨던 분인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무려 161.9% 기록하셨습니다. 수익은 점프, 주식은 제프라는 슬로건이 참 맞는 전문가님이신 것 같네요. 최고 수익률 에이스테크 48.7%, 그 외 종목으로는 KMW, 옵티코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위 하신 전문가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바로 377.2% 기록하셨습니다. 9월의 우승자인데요. 다음 전문가님 보시면 5위 슈퍼개미 170.5%, 4위 최병곤 대표님 216.4%, 3위 전문가님 239.8%, 기계다리 전문가님 269.2% 수익률로 마감했습니다. 바로 1위 전문가님은 300% 넘게 수익이 나셨는데요. 그리고 무려 1위를 3번 동안 하셨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에이스테크, KMW, 옵티코어 48.7%, 38.6%, 또 옵티코어 36%, 오이솔루션 22.4%, 실리콘2 116.2% 기록하셨습니다. 이렇게 테마장 속에서 돌아가는 위주로 어떻게 급등해야 되는 종목을 바로 선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 참여를 2가지 방법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메시지, 문자 메시지 열고요. 받는 사람 샵 3989 제프 2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링크 하나 드립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시다 싶으면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실행하시고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은 링크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타고 입장해 주시면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10월 수익, 큰 수익 맛보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제프 전문가님 1등 하셔서 저희가 시상식 준비했습니다. 트로피 준비했는데요. 여기 증정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위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뭐 9월달 시장에 있어서 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8월달부터 9월달까지 기존에 갔었던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테크 종목들이 하락했었고, 그에 발맞춰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도 시장에서 실적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향후 실적에서도 좋은 종목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니까 유가에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1위를 했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10월달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이 지난 이후로 봤었을 때도 그럼 어떤 장세가 펼쳐질지, 요거는 제가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점들 뭐든지 다 해결해 줄 수 있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톡톡한 주선생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톡톡한 주선생 외전 수익강 스타킹 시즌2입니다. 김정철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월간 수익강을 발표를 했는데, 야, 이게 월간 수익강이 사실상 이번 달은 너무 쉬웠죠, 그렇죠? 예, 한 분이 너무 거의 뭐 고정 출연하다시피 나오셔가지고 이분 좋겠어요. 매번 출연해서 어떻게 매번 출연하는 게 사실 이게 영광적인 그런 얘기인데, 일단 종목 수익률도 보니까 이번 그 수익왕 대결했던 분들 전부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수익들을 보니까 종목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5G 통신장비 관련주들 아니면 뭐 거의 다 이제 비슷한 유가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인데, 이게 시장이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들 비슷해요. 다들 같이 수익 냈던 종목들이 다들 비슷했다. 이게 만약 여기서 다른 섹터나 다른 쪽에 봤던 전문가들은 전부 다 수익이 안 좋았을 거고, 당연히 이쪽 종목으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수급이 몰렸는데, 그때 그 수급을 잘 공략했던 분들이 주로 수익을 내서 이렇게 순위권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럼 시장의 특징이 바로 딱 보인다는 거고, 여기서 5위부터 1위까지 하신 분들 모두 다 안 좋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들을 잡으셨다.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딱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시장 보는 눈이 어느 정도 또 있으신 분들이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시장 보는 눈이 높았던, 가장 수익이 높았던 우리 제프건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네. 뭐 이번 일이 너무 쉬웠어요, 그렇죠? 네. 쉽더라뇨. 항상 쉽지 않았나요? 네, 겸손한 네. 게 좋으니까. 네, 근데 저는 뭐 사실 네. 저는 쉽지 않았어요. 저는 네. 이번 달이 쉽지 않았거든요. 네. 저 역시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인데, 네. 저는 거의 이번 달 최악입니다. 네. 이번 달 최악인데, 네. 하지만 이제 뭐 열심히 분발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시장을 보면서 우리 제프 정말 이번 달 한 달 소회 네.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떤가. 왜냐면 이번 달 너무 좀 어떤 분들 대부분은 안 좋았을 거예요. 맞아요. 대부분 안 좋았을 건데, 네. 그래서 제프 전문가님은 이번 한 달 동안에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했었고, 요것들이 어떻게 좀 잘 적중했는지를 네. 얘기는 해주셨지만, 네. 조금 이제 좀 더 못 풀어주신 얘기들 한번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뀔 수 있을 만한 흐름들을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중국에서 애플에 대한 이제 아이폰을 금지한다. 공무원들에 대한 금지를 한다. 그 기점이 어찌 보자면 테크 종목들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태클 안 받다. 그쵸. 그때 이후로 태클을 안 보고 완벽하네. 네, 이게 왜냐면 그- 저는 네. 그때 태클 받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때, 그럼 테크 종목들이 만약에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결국 시장에서는 바라보는 게 그 다음에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일단은 유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점진적으로 유가가 상승 중에 있으니까 사실 유가 종목들을 우리가 첫 번째로 노려보자가 첫 번째 아이디어였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로는 이제 다음 달부터 우리가 추석이 지나게 된다라면은 사실 오늘 방송에서 말할 메인 주제이기도 한데 추석이 지나고 난 뒤에부터는 이제 미국 대선이 1년 남짓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프라 관련주 과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떤 식의 인프라 사업을 투자하고 있는지 어떤 정도의 공약을 걸고 있는지 이거를 좀 노려봐야 된다라고 했던 게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였고요. 그 중에서 5G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과거 올 초부터 있었던 아이디어들을 다시 한번 더 꺼내보자.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싸니까 테크 종목을 매도하고 저가 매수의 유입이 분명 들어올 테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렸고 이 두 가지 전략이 적중을 해서 사실 제가 9월달에 1등을 해서 이 트로피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근데 아주 합리적이네요. 왜냐하면 인프라 투자도 다양한 인프라 투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통신 장비, 그 다음에 뭐 건설 기계 인프라 투자 뭐 다양하게 있지만 그쪽에서 미국이 아직 통신 장비, 특히 5G 통신 장비 아직 많이 안 깔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충분히 미 대선을 통해서 남은 기간 동안 인프라 투자가 가능한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잘 노리신 것 같고 만약에 이쪽 전략을 보지 않고 다른 키 좀 보셨다는 분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반도체와 2차 전지 아직도 목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한 달은 정말 힘들었던 한 달이지 맞습니다. 않을까.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대부분이에요. 또 대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고 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안 그랬는지 내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딱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10명 중 9분은 2차 전지 지금 물리고 계세요. 물리고 반도체에 물려 네. 계시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왜 이번 달에 좀 이번 달 상당히 중요한 달이었어요. 이번 달 9월 달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번 달 1년 12개월 동안에 9월 달이 사실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포트폴리오 전환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기존에 2차 전지 반도체에서 계속 버텼던 사람들은 이거 9월 달에 밀린 거 10월, 11월 돼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다가 12월 정도 되면요. 또 양도세 관련해서 차익 매물 나오기 시작하면 2차 전지 네. 반도체는 그냥 그대로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다. 그럼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뭔가 변화를 주셔야죠. 변화를 주시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행을 해야 돼. 실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된다.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쭉 이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쭉 나가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잘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지난주는 그러면 뭘로 수익을 냈느냐 했고 월간은 또 뭘로 냈느냐. 네. 딱 보니까 수익률 중에 뭐가 있죠? 지금 수익률 한번 볼게요. 에이스테크. 역시 5G 통신 장비가 전체 베스트 5개 중에 3개네요? 4개를 찾자입니다. 4개네요? 옵티코어까지 포함해서. 옵티코어까지 하면 4개네요? 네, 맞습니다. 실리콘투 저거 화장품 관련주 하나 빼고는 싹 다. 네. 무슨 5G 무슨 이렇게 수직가니까요. 사실 저게 4주차고 네. 월간 기준으로는 이제 유가 관련돼 가지고 그 주가가 더 많죠. 그렇죠. 네, 더 유가도 많죠. 이제 종목들이 편입이 근데 될수 지금 있죠. 보시면 5G 관련 중에 거의 한 번씩 다 건드렸네요. 네. 일단 괜찮다는 거 다 건드렸는데 맞습니다. 한 세트로 한 방에 가죠. 네. 뭐 이게 뭐 5G 통신장비 관련주가 뭐 어떻게 다른 건 많이 없으니까. 네. 근데 전략 포인트가 뭐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네. 그럼 5G 통신장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매매가 좀 돌아갔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한번 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어찌 보자라면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이 남은 시점상에서는 이제 인프라 관련된 투자 결국에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취임했을 때 당시 때 코로나가 있었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방역 정책을 초반에는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연임을 할지 아니면은 다른 민주당이 다른 공화당이 이제 인물 자체가 후보 자체가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엔 실적 위주로 그간 바이든이 뭐 했냐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인프라 관련된 사업들 특히나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감축할 수 있는 것들이 주로 첫 번째로 이루어졌을 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관련된 이제 인프라법에 관련돼서 수혜 업종이 분명하게 시장에서는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그간 5G 섹터들이 왜 올라갔고 왜 빠졌는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2019년도 제가 과거에 이제
때. 그렇죠. 제가 과거에 이제 증권사에 있을 당시 때 네. 이때 시즌에 제가 들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5G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 잘합니다. KMW가 그쵸. 정말 네. 날아갈 때 그때. KMW 오일 솔루션 없으면 지금의 네. 코프로의 BM처럼 맞아요. KMW 오일 솔루션 없었으면은 그 당시 때 주식을 좀 나머지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이런 정도의 이제 시장이었었는데 그러면은 5G 섹터들이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 내에 유럽 전역에 있어서 5G를 우리나라에서 통신 장비를 깔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제 상승했었던 이유고요. 두 번째로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이 그거를 대체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아이디 상에서 최근에 여러분들도 이건 뉴스를 지나쳤을 수도 있겠지만 5월 달 들어서 가지고 이제 그런 뉴스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국무부에서 동맹국 53개국들에게 5G 관련돼 가지고 화해 장비를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뉴스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이 화해 장비를 전체적으로 변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LGU 플러스가 화해 장비를 많이 쓰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글로벌적으로 마찬가지로 화해 장비를 돌려 쓰게 될 것이면은 지금 봤었을 때 우리가 우리나라 거를 많이 쓸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결국에는 시장은 과거에 글로벌화돼서 효율적으로 움직였었는데 가격이 싸고 품질이 괜찮은 이런 쪽으로 맡았었는데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 이후로 시장이 중국과 미국이라는 이 양대 산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간의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비효율적인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화해 대신에 우리나라 통신 장비들을 집중적으로 진행한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삼성이 사실 이재용의 신년사를 들어보시게 된다라면은 5G 쪽으로 강력하게 투자하겠다라고 애초에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아이디어는 5G 관련돼 가지고 삼성전자와 연관이 되어 있는 5G 섹터부터 먼저 첫 번째로 섭렵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3분기 넘어서 실적적으로 미국이 이제부터 뽑아내야 되는 퍼포먼스를 뽑아내야 되는 시기 때부터 우리가 딱 1년 남은 시점부터 그때부터 5G를 매수하자라는 게 제가 여러분 노란톡방에서 2분기 때도 그랬고요. 1분기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간 로봇 섹터들, AI 섹터들 여러분들이 초기에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분명하게 사실상 지금도 들고 있어도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진입을 못했고 이제 신규 진입을 할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되겠죠. 사실 지금은 가격이 싸 보이긴 하는데 다음날 더 싸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 종목이 좀 평단가 높아 보이는데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없을까? 좀 안전한 종목이 없을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8월달 넘어서부터는 5G 섹터를 좀 더 노려보셔야 된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유상증자 이후로 이제 하한가 나온 이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기나긴 박스권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박스권 조정 받은 상태 내에서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급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 11월 달쯤 이후로부터 그 다음부터 추가 반등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섹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초기에 못 담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고가에 담으시려는 분들도 집중하셔야 되는 게 사실 지금 당장에 담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시장 자체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일단 가지 않습니다. 박스권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 마찬가지로 에이스테크도 그렇고요. KMW도 그렇고 일정량의 박스권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단기 급등이 한 번 더 튀어나올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약세 이후로 그다음에 모아가는 전략을 채우시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매우 훌륭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5G 섹터를 전량 다 매도하지 마시라. 지금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들은 조금 조정장, 시장에서 5G에 관심이 또 없어졌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 모아가시는 전략.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는 거는 시장을 뒤쫓아가면 안 됩니다. 시장에 한 발 정도 앞서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에서 선취매하는 전략을 가져가셔야지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G 전략은 맞았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 중이고 단기적인 차익 실현 이후로 추가적으로 더 모아할 거다. 여러분 만약에 5G 관련돼 가지고 모을 생각이거나 5G가 들고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저에게 말씀하셔라.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5G 통신 장비가 괜찮아요. 네. 정말 최고의 통신 장비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안 됐냐면 화웨이하고 붙으면은 가격 경쟁력이 답이 많이 아니에요. 밀립니다. 예, 가격 비싸요. 네. 예, 비싼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많이 밀렸는데 요게 이제 반전된 게 화웨이가 5G 통신 장비에다가 해킹 칩을 심어가지고 맞아요. 요거 가지고 이제 통신 장비들의 보안 이슈 때문에 네. 이제 미국하고 중국 한번 붙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화웨이를 뭐 제재를 엄청나게 했고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팔로우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했던 분들은 어떤 거냐면 그게 팔로우가 다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뭐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하셨던 분들은 이게 과연 5G 통신 장비가 도대체 이게 왜 지금 이게 왜 뜨고 있지? 네. 약간 이런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는 포인트.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게 뭐냐면 이게 내공이에요, 내공. 이게 내공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내공이 없는 분들은 이게 불가능하다. 이런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내공 있는 분 아무나 쉽게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너무 쉽네요. 오늘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우리 전혜경 캐스터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이 다 테마장 속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제프 전문가님은 5G 관련해서 수익률을 무려 48.7%, 38.6% 이렇게 내셨는데요. 아, 이런 테마주 위주로 가는 장 속에서 나도 큰 수익률 보고 싶다. 그리고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큰 수익률 함께 하고 싶다. 샵 3989 제프 두 글자 입력해 주시면 저희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5G 통신 장비 이렇게 알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처음 또 채널 뜨신 분이 계세요. 네. 그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 죽어라 그냥 강조했던 유가. 네, 원유 유가가 불과 $70 왔다 갔다 했을 때부터 유가는 오른다. 맞습니다. 라고 했던. 네. 네, 그러면서 그 관련주들을 공략했던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신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한 몇 주 동안 지겹게 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처음 채널 맞습니다. 돌리신 분들 그리고 요거 약간 좀 수박 겉핥기로 그냥 대충 보셨던 분들 오늘 좀 설명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자, 유가 관련주 포인트가 어떤 거였고 네. 어떻게 수익을 했는지 흥구석유 이렇게 한국석유 이렇게 있잖아요. 네. 딱 봐도 그냥 석유 관련주인데 맞습니다. 요거 한번 어떻게 공략했는지 한번 요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월요일 방송을 계속적으로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사실상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힌트 정도가 아니라 이거 그냥 꼭 집었죠. 그냥 맞습니다. 꼭 집었어요. 계속적으로 네. 유가 관련돼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일단은 유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매매했었나 요거를 좀 여러분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그런 종목들이 보통 유가에 대한 테마주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는 기본적인 세팅이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이 어렵다. 뭐 어떤 테마주가 뜬다 했었을 때 그 테마 관련돼서 탑 1, 2, 3가 생각이 안 나신다라면은 여러분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물어보시면 제가 또 따로 여러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유가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9월 8일날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9일날 기준 엄청 조정 이후로 그 다음에 바로 상승이 났죠. 추가적인 급등 이후로 8,900원까지 싹 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추가적인 아이디어는 첫 번째로는 이거였습니다. 자,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게 WTI 선물 차트인데 자, 보시면은 원래 기존에 박스권을 그렸어요. 이게 지난 한 1년 동안의 엄청 기준상에서는 큰 박스권이에요. 그렇죠.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비축률을 좀 푼다. 미국이 이제 85불, 83불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이 비축률을 공급해주고 그다음 만약에 유가가 68불 때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미국이 다시 또 매수를 해준다. 사실 이것도 미 대선 관련돼 있는 얘기나 다름없는 맞습니다. 거예요. 결국에는 바이든 지지율 때문에. 네, 그런 맞습니다. 거니까. 바이든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줄여야 되기 때문에 유가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적인 팔로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년 동안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자료는 나중에 노란톡방에서 여러분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이 비축률 자체가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이 빠져서 가지고 빠졌기 때문에 비축률을 더 이상 매도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걸 아는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연내 아람코를 상장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해서 사우디에서 계속 왕세자가 네옴시티를 한다, 어떤 큰 펀드를 한다, 국부 펀드를 한다 이런 식의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유가는 올라가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유가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 나머지 국가들은 유가가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충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랑 러시아가 공조해서 유가를 감산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불에 불 붙듯 다시 또 리비아의 대홍수가 터지면서 유가가 한 번 더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유가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박스권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90불대를 지금 계속적으로 맴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언제든지 유가가 다시 또 한 번 더 상승 뛰어나올 수 있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은 그간 2주 동안의 흥구석유가 강한 급등 이후로 현재 지금 고점 대비 2주 정도를 조정받고 있는데 추석 이후로 추석 때는 우리나라가 쉬긴 하지만 중국도 쉬긴 하지만 만약에 선물 시장에서 유가가 계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80불대 넘어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90불, 92불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다음 주 기준
추석 이후로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 관련된 섹터들이 많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거는 유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격적으로 타겟팅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핵심 자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험 형식으로 내가 서버로 들고 가겠다는 전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가가 높은 상황이고요. 여러분들도 기존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AI 테크 종목들이 상승 나오면은 좋을 수 있겠죠. 지수가 상승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상승 안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유가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서 빠졌을 때 상승 나올 수 있는 섹터를 들고 가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실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가 원래는 유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느 정도였냐면 유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막 유가가 막 엄청나게 올랐을 때 그때 네. 그 미국의 주유소 가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 그 얼굴이 주유기에 있어요. 네. 그 욕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예. 네, 그게 진짜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어요. 미국은 이제 드라이빙 시즌 같은데 거의 석유를 그냥 갖다 퍼다 쓰거든요. 네. 그 미국 차들 연비 안 좋게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땅덩이가 넓으니까 그냥 다 차로 해결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가 생수보다도 더 싸요. 네. 원래. 근데 그게 막 올라가서 생수보다 비싸지니까 네. 그때 막 바이든 대통령 욕해라 그러면서 막 그 정도, 그러니까 지지율에 엄청난 문제가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근데 요거 사실 요것도 지금 거의 지지율의 거의 지지율 싸움입니다. 이것도 네. 결국 그걸 막으려고 하는 공화당. 네. 너 떨어져라. 우리가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는 바이든.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지금 사우디한테 상호방위 조약 협상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사우디가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한국, 미국 동맹 수준으로 해달라. 미국이 이제 요거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 얘기를 들어주고 싶죠. 네. 빈살만 그때 만나러 갔다가 주먹 인사하고 왔는데. 그쵸. 그런데 그걸 들어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게 공화당이 하원을 갖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난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지금 쉽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은 쉽지 않은 뭐 남의 나라 대통령 걱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다 투자와 연관돼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관련된 내용을 알려면 좀 이런 뉴스들 이렇게 잘 챙겨보시고 중요한 뉴스들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과연 다 챙겨볼까요? 살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나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는 각자 도생인데 열심히 각자 도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여기만 같이 있으면 여기에만 같이 계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런 내용은 누가 다 정리해 준다? 바로 제프 전문가님이 정리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냐? 우리 전현 캐스터님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네, 흥구석유 36.5% 수익률 내셨는데요. 흥구석유,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테마성 위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같이 상승했던 섹터였죠. 사실 이런 섹터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급등할지 또 어떤 게 급등할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선침해하고 싶다. 그리고 1위를 3번이나 했던 주간 전문가님이시거든요. 제프 전문가님과 같이 하고 싶다. 하단에 샵 3989 보이시죠? 이번 으로 제프 두 글자 문자 주시면요.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큰 수익률 가져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큰 줄기들을 한번 봤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줄기가 하나 또 있어요. 네. 야, 이거 주말에 이게 뉴스가 나왔어요. 네. 주말에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 선전을 기원합니다. 선전을 기원하는데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님이 이제 가셨어요. 네. 가셔가지고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야, 이렇게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두 분이. 이게 다른 분들은 막 이렇게 웃고 막 시진핑 주석이 다른 네. 국빈들도 방문했을 거 아니에요. 네. 같이 사진을 막 여러 장을 찍었는데. 네. 야,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제일 어색해요. 웃질 않아. 네. 시진핑 주석도 안 웃고 네. 한덕수 국무총리도 거의 이제 너무 경직돼 있는. 네. 다른 데는 막 되게 웃고 막 이러던데. 여러분 최근에 그거 아십니까? 혹시 인도에서 지금 인도랑 캐나다 사이가 지금 최악의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네. 지금 요 이슈 때문에 지금 미국이 좀 발동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네. 캐나다인을 인도가 암살해가지고 네. 이번에 그 사건이 있는데 그 네. 사건 때문에 지금 막 시끄러운데 뭐 그런 사건도 또 있다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중국이 슬쩍 한국에 이렇게 좀 접근해 오죠. 네, 좀- 방한한다고. 너 좀 그쵸? 얘기 좀 네. 해보자 또. 네. 야, 넌 자꾸 미국 편에 있지 마. 뭐 이렇게 살짝 우리 쪽으로 돌아서 봐. 약간 이런 지금 구간에 있는데 요럴 때 딱 공략해서 한 게 실리콘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실리콘투는 근데 이게 특이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 종목이 네.
오히려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살려고 역직구하게끔 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네. 요걸 투자해서 수익을 내셨는데 요거 네. 공략 포인트는 진짜 어떤 거였습니까?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6월 달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월간 수익이 1등 했을 때도 그때 화장품 관련된 이제 ODM 관련주들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 많이 해라. 그 당시 때도 이제 인그루드랩, 실리콘투,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은 팔로잉하게 되면은 매출이 일단은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시장이 급등하는 형식은 안 나옵니다. 근데 기울기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정말 아름다운 기울기상에서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어찌 보자면 여러분들 이거 실리콘투 말고도 VT라는 이제 중소형 화장품주가 있는데 이런 종목의 기울기를 봤었을 때는 사실 신규 투자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찌 보자면은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꾸역꾸역 상승하게 되면서 기존에 올해 3월 달마다도 5천이었던 게 지금 이제 2만 원까지 4배가 상승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시장 자체에서 넓혔을 경우에 좋아질까? 요것보다는 좀 더 다른 강면을 보고 있는데 요새 지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가장 핫한 이슈가 첫 번째로는 이런 중소형 화장품들이 상향 평준화가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기존에 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설화수라든지 아니면 뭐 SK2라든지 이런 고급 화장품들은 원래는 기존에 있었던 화장품들과 격차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 땡땡에서 가서 화장품을 사더라도 그 네. 화장품들이 일반 화장품과 큰 별다른 손색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서 화장품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런 시장이 나오다 그런 보니까 트렌드가 미국에서 먼저 나왔고 그쵸. 그걸 그대로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그렇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 관련된 ODM 쪽이나 역직구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적인 매출이 상승 나올 수 있고요. 어찌 보자라면 국내 한정 그리고 중국인 한정으로 잡혀졌던 화장품 업계가 다시 또 수출의 발을 넓혀 가지고 확장성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 그러면은 당연히 기관들의 매집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들에 대한 이제 예상 실적들을 뽑을 수 있는데 예상 실적들이 분기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상승 나와요. 계속적으로 서프라이징 나오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상승이 나오는 거고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제가 6월 달부터 노렸었던 종목인데 차익 실현하고 또 잡고 차익 실현하고 또 잡은 종목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거래한 게 아니라 여러 그쵸. 번 흐름을 타면서 거래를 했던 그렇죠. 종목이네요. 코스메카 코리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또 잡고 차익 실현하고 또 잡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차익 실현한 이후로 다른 테크 종목들이나 AI 종목들 로봇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너무 비싸요. 그럼 다시 또 화장품주로 옵니다. 자, 그런 생각들이 결국 기관들도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지금 현재 메가 트렌드라고 불려지고 있는 우리들의 테크 종목들, 뭐 2차 전지라든지 AI라든지 로봇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계속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결국 담아두는 거는 화장품 섹터다. 그 화장품 섹터가 연말까지의 흐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로 오늘 같은 경우 차익 실현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 10,000원대 중간 단계에서 멈칫했고 10,000원을 돌파하게 됐을 때 얼마 정도의 거래량이 튀어나올지 혹시나 그때 수급이 바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때 매도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종목마다 차이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들고 계시는 게 상당히 유리할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화장품 이제 좋은 포인트 두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상향 평준화했다. 이게 이제 무슨 말 뜻하냐면요. 기존에 엄청나게 좋은 화장품들이 엄청나게 무슨 대단한 비결이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그랬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워낙에 이제 정보를 쉽게 다들 얻다 보니까 이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되게 셀럽들이 많이 화장품 사업을 많이 했었고 특히 되게 유명했던 카다시안 패밀리에서 카일리 제너 같은 경우는 그 화장품에서 만들어가지고 1조 원에 팔았어요. 맞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게 이제 그 미국에서 먼저 인디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떴고 그게 우리나라까지 연결이 됐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잘 안 알려졌던 인디 브랜드 회사들이 쭉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네. 그때 이제 실리콘투도 거기서 하나를 또 파고들었고 네. 역직구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플랫폼을 파고들었고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좀 돋보였던 종목인데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 여러분 이 종목을요 올해 5월부터 갖고 계셨잖아요.
예, 지수가 빠져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됐어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도 이것도 종목 여러 번 수익 실현했었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프 전문가님이 이렇게 수익률 냈던 비결들 이런 트렌드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중국 관련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또 점검을 해보게 한번 질문들을 현재 준비했다고 하니까 우리 정현 캐스터님 한번 참여부 안내와 함께 질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실리콘트로 가장 큰 수익률 16.2% 단기간에 수익 내셨는데요. 이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 화장품 주가로도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었죠. 아직 중국 모멘텀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화장품주 더 크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상황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번호 샵 3989로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다음 주에도 또 내일에도 계속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제프 전문가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지수가 2,500을 코스피 지수가 깨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가 매수를 할 타이밍인가 이걸 궁금해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께 속 시원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과 이제 저랑 생각을 좀 더 공통점으로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20년도, 21년도 같은 형식의 주식시장을 사실 그게 10년 만에 찾아오거나 메가 트렌드로 찾아오게 될 마련입니다. 어찌 보자면은 이벤트 같은 거예요. 그렇게 쉽게 주식이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습니다. 보통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2020년이나 2021년 때 주식하신 분들은 네. 주식시장 맨날 오른다고 생각하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주식시장 한번 떨어지거나 오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왔다 네. 갔다 하는 줄 아시는데 네. 사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네. 바이앤홀드, 내가 물리더라도 계속적으로 들고 있으면은 상승한다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지금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시장과 지금 시장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전략을 취할지 항상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그렇게 급등하는 시장이 아니고 다 같이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첫 번째로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내가 어떤 섹터를 전략적으로 어떤 분기 때 어떻게 노릴 것인가 이런 핵심적인 전략을 여러분 갖춰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2,500 깨졌네, 지금 반도체 싸네, 여러분들 내일도 싸질 수 있고요. 그 다음날도 싸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전략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여러분들 지금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담는 것인지가 중요하게 됐다면 지금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떤 시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전략을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빠르게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의 전략을 좀 하는 것보다 지금 시장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저점 대비해서 이제 한 20% 정도 가격이 올라왔거든요. 20% 가까이 올라온 거면 진짜 많이 오른 겁니다. 주식시장이 지수가.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20%면 상당히 꽤 올라오는. 네. 과거에 우리가 시장을 좀 보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1년 기준으로 한 15%, 17% 정도만 지수가 올라갔을 때는 그때 지수가 상승장이구나 라고 했을 정도로 많이 올라갔던 시장이었어요. 그럼 보통 한 사이클이 끝나요. 맞습니다. 보통은.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좀 참고해 봤을 때는 지수가 사실 9월 달에 되게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본부장이 말씀했던 것처럼 9월 달에 만약에 지금 현재 나왔던 지수가 양봉으로 쭉쭉쭉쭉 치고 올라갔으면은 좀 분위기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9월 달이 추석이 이틀 남은 시점에서 9월이 마감될 것 같은데 그러면 추석 지난 다음부터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정도 기회는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점을 만약에 치고 그 다음부터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빠진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메가 트렌드, 2차 전지 종목들이랑 반도체, AI, 뭐 로봇 관련된 그런 섹터들이 다시 또 한 번 더 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차익 실현 나오면서 빠진다라는 시장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고점이 나오고 나서 올해 시장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딱 그 두 가지 결론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은 다시 한 번 더 달릴 수 있거나 이 두 가지 결정이 나오는데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스갯소리로 추석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모이면서 그때부터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이전 주식시장.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딱 이건 것 같습니다. 증시 자금에서 개인들의 예탁금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됐는지 이거를 주목적으로 봐야지 시장이 상승할 수 있고요. 혹은 지금부터 빠져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올 말까지 좀 재미없는 확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고 이 관련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서 계속적인 팔로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 우리 추석 때 원래 이렇게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전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다들 손실 나면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다들 손실 나서 막 이러면 얘기를 네. 잘 안 하는데 네. 조금이라도 수익 나잖아요. 그럼 네. 모여서 막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올해 과연 손실이었을까 수익이었을까? 자세가 뭐 2차 전지 때문에 사실 수익 나신 분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분명히.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역들 다 모여 있어요. 네. 모여가지고 막 이제 막 얘기 꽃을 피우다가 나는 손실 나서 지금 속이 쓰려 죽겠는데 나보다 못났다 생각하는 그 네. 사촌 동생이 포모죠, 포모. 갑자기 아 뭐 이번에 제가 포스코홀딩스로 얼마를 올렸다, 얼마 수익을 냈다, 에코프로로 얼마 수익을 냈다 네. 하면서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다들 진짜 하면서 이제 주식해야 되나? 네. 근데 그럼 마치 나도 모르는 척하면서 아 뭐 저도 사실 뭐 저도 수익을 냈는데 뭐 저도 뭐 비슷하게 냈어요. 네. 라고 속쓰리지만 네, 그런 식의 만담이 네. 또 오가가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네.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럼 이제 과연 이게 전반적으로 좀 많이 설득력이 있게 좀 펼쳐지면 네. 예탁금이 늘어나요. 네. 근데 그게 아니면 네. 예탁금이 잔잔하죠. 맞습니다. 아니면 더 줄거나 네. 지금 이제 그런 기로에 좀 서 있다. 네, 약간 딱그 시점인 시장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물론 개인들이 주식 계속 사면 지수 빠진다고 하는데 개인들이 계속 무한정 사버리면 올라요, 오르기는 진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를 한번 향후 주식시장이 앞으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는 그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된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 얘기 들었는데 그럼 우리 전혜경 캐스터님 그 요거 말고 좀 자세한 섹터나 이제 지수 관련 내용은 봤으니까 자세한 섹터나 뭐 업종 관련한 혹시 질문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2차 전지 관련주 질문을 또 가져왔는데 2차 전지.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 좀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8% 가량 빠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 2차 전지 업종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사실 2차 전지 업종을 그간 누가 올렸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수급 주체는 개인들입니다. 네, 아. 그렇죠. 개인들이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해야지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과거에 고객 예탁금이 한창 증가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지금은 50조를 또 깨면서 48조가 나왔었고 다시 또 50조를 회복한 상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추석 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또 이제 에코프로로 수익 냈다. 포스코로 수익냈다 하게 되면서 신규 유입이 다시 또 왔을 경우 고객 예탁금이 다시 또 한 번 더 50조, 55조, 60조까지 증가됐을 경우 한 번 더 2차 전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50%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왜 많이 하락이 나왔는가?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나 공매도가 더 많이 유입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에서 지금 공매도가 유입됐다는 소리는 과거 에코프로를 올렸던 시기와 유사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다시 또 사람들이 이제 고객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매수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럼 다시 또 공매도에 대한 스퀴지, 커버링이 한 번 더 이슈가 잡힐 수 있고 그러면 또 한 번 더의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고객 예탁금이 증가세가 줄어들거나 시장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또 공매도가 또 압승하게 돼서 2차 전지가 혹시나 또 카카오처럼 다시 또 고점 대비해서 쭉 하락하면서 내려올 수 있을지 이런 또 시장이 또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대비해서 다른 쪽의 시장들이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오늘 좀 이렇게 잘 가다가 네. 이게 오늘 그 2차 전지 오늘 유땡 증권사 네. 오늘 이 에코프로 BM이 원래 지금 얼마냐면요. 에코프로 BM이 오늘 잠시만요. 26만 원인데 네. 오늘 26만 원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원래 이게 26만 원이 오늘 밀려서 26만 원이고요. 네. 원래 어제 주가가 얼마냐면 제가 여기 차트가 왜 안 나오지? 야, 일단 오늘 28만 7,500원에 시작했거든요. 네. 예, 근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에코프로 BM 매도 리포트 나왔죠? 네. 목표가 20만 원 나왔습니다. 유땡 투자증권. 네. 네. 이분 오늘 주식시장을 뭘로 설명하느냐 하면서 짤이 좀 돌았는데 네. 예, 이분 애널리스트 사진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오늘 여기서 시장 다 팼다. 네. 뭐 이렇게 좀 얘기 드리는데 이게 사실 제가 여러분 이날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이날에 대한 이날이 며칠이냐면요. 7월 26일. 네. 여러분 7월 26일이면 그 한참 최고가 찍을 때. 맞습니다. 최고가 찍을 때 이날 제가 얘기 드렸죠. 바로 옆 테이블에서 어떤 분이 어떤 직장인 그 점심 먹고 있는데 네. 말단 직원이 그런 거예요. 저 2차 전지로 수익 많이 냈다고. 그랬더니 네. 팀장님이 진짜 했더니 계좌로
오 진짜 수익 많이 냈네. 그러더니 그 직원이 자식께 그러더라고요. 팀장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수익 납니다. 그날 바로 팀장이 저 계좌가 있었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나 지금 이체했다. 지금 매수했다. 거기까지 듣고 네. 점심 먹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15분 뒤에 대폭 나갔어요. 과연 아프네요, 네. 그 회사원님 직장 그냥 그 말단분은 과연 아직도 무사할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날 7월 20일 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7월 20일 날 TV 방송에서 2차전지 끝났다 그랬잖아요 제가. 좀 그때 좀 얘기를 좀 잘 들으셨으면 여튼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전혜경 캐스터님 요렇게 2차전지나 시장 요렇게 앞으로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오늘 제프 전문가님이랑 함께하면 좀 많은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참여 한번 안내와 함께 한번 다음 마지막 질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때문에 많이 속가리 해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었죠. 이런 2차 전지 관련 상황 제프 전문가님께 심도 있게 듣고 싶다. 또 어떤 섹터, 어떤 테마가 움직일지 모르겠다. 나는 꼭 큰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샵 3989로 제프 두 글자 입력해 주시면요. 저희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큰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추석이 지나게 되면 바로 10월이 다가오는데 10월의 시장 전략 그리고 어떤 업종을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10월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방송 시간이 또 얼마 없는 관계로 짧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지수가 상승이 급등 나온다라는 확률값보다는 오히려 지수가 박스권을 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걸 여러분이 첫 번째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시장 내에서 다음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 대선 관련된 테마들이 주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국 대선 관련돼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주로 공통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중국에 대한 정책이에요. 자 그럼 중국 관련돼 가지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대정책 관련돼 가지고는 현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5G 섹터들, 그 섹터들이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교체성으로 화웨이를 대신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형식으로 지금 이제 상승 중이잖아요. 자, 그럼 그거와 좀 유사한 또 업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업종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여러분들이 또 히든 종목으로도 가졌던 업종이 또 이 종목이에요. 자, 요 종목. 그렇죠. 네.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원전 쪽입니다. 자, 원전. 쪽을 여러분 좀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에 대한 팔로잉들을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리고요. 신재생에 대한 팔로잉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섭렵하셔야 됩니다. 유가가 고유가인 상태에서 지금 신재생에 대한 대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민주당 정책도 현재 지금 신재생 쪽으로 많이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중국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대중국 관련돼서 원래는 지금 이 원전 관련된 수출 관련돼서는 러시아랑 중국이 꽉 잡고 있어요. 글로벌 점유율이 8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관련된 이제 원전 수출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기각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뉴스들이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러시아랑 중국이 현재 지금 먹고 있는 글로벌 파이들을 뺏어올 수 있을 만한 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는 원전 쪽을 좀 더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원전 쪽부터 해서 신재생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전략들을 여러분 좀 갖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전략들은 제가 여러분들 따로 방송증이 얼마 없는 관계로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 새로운 섹터로 보실 때 원전이 상당히 유망하다. 네. 그렇죠. 원전은 사실 근데 정부에서 하고 있고.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년 총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있고 지금 정치 테마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과연 정책 관련주들 안 따라가겠냐?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원전 관련주들 상당히 키포인트로 잡아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혹시 네. 히든 종목이 있나요? 히든 종목을 또 가져왔죠. 네, 히든 어떤 종목은 종목일까요? 종목명도 가려놨죠. 여러분 딱 네.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만 보여주십시오. 네, 차트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시장이 우상향이죠. 일단 그것부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네. 과거 때부터 지금까지 2020년도부터 지금 차트입니다. 주봉이에요. 지금까지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야 주봉이에요 저게. 그렇죠. 주봉 기준으로 위아래 와. 변폭성은 강하게 하지만 우상향을 그린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과 맞닿아 떨어지고 원전 관련돼서 실질적인 매출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네.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시게 된다면은 요 관련돼 가지고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이런 전략들은 여러분들 제가 노란 톡방에서 이따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까 저게 주봉인데 주봉이 우상향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 종목 저 방금 어떤 포인트 봤거든요. 어떤 이동평균선 라인 네. 포인트 그 포인트 지금 딱 걸려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네. 이거 반드시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반드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반드시
우리 톡방에서 우리 제프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 그 참여하는 방법 우리 샵 3989뿐만 아니라 또 옆에 또 써져 있죠. 그 방법 참여해서 같이 제프 전문가 이 종목명 어떤 종목명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또 투자 전략 마지막까지 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수익률과 좀 더 좋은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